상업용 부동산이 결국 큰 사고 칩니다. 상업용 부동산 뭘 말할까요? 네, 뭐 쉽게 생각을 하면요, 임대 아파트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또 오피스 빌딩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가게 점포 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 결국 큰 사고 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3년 내 만기 비중입니다. 이게 26.79%나 됩니다. 엄청나죠? 쉽게 말하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에 뭐 많이 받았다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만기를 3년 내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6.79%라는 만기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그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업용 대출 총액이 5조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287조 원이나 됩니다. 그중에 3년 내 만기 금액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952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한 해 동안 예산이 638조 7천억 원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7,287조 원 중에 1,952조 원이 3년 내에 돌아온다니까 3년 내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3년 내 경기가 나빠지면요, 이거는요 진짜 슬로우 모션 위기가 온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로 인한 은행 위기는 어느 정도 봉합이 돼 가는 모습이지만 결국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게 거품이 터지면서 또 은행의 위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별로예요.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한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공실률 보세요. 2019년 4분기 코로나19 이전입니다. 5.0이었습니다. 5.0%. 그런데 작년 4분기,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공실률은 19.0%, 19%나 됐습니다. 증가폭이 무려 말입니다. 380%예요. 4배가 아니라 5배라는 거잖아요. 5배, 그죠? 5배. 380이니까 5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공실률이. 물론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것도 공실률에 일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기업들이 줄폐업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기업들이 더 많이 줄폐업을 하는 거고요. 또 기업들이 인력을 구조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이 19%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경기가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경기가 나쁘면 여러분, 부동산 대출 갚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대출 갚기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그 부동산 대출을 받은 곳이 어디냐? 중소은행입니다. 250억 달러 미만의 중소은행. 여기서 상업용 대출 보세요. 무려 80%나 됩니다. 상업용 대출만.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뭐 주거용 부동산 대출도 중소은행에서 60%나 대출을 했고요. 상업이나 산업 대출도 50%나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 대비해서 말입니다. 소비자 대출도 45%입니다. 대형은행 대비해서 지금 중소은행들이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고 치지 않을까요? 사고도 굉장히 큰 사고를 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이 말입니다. 저는 시장 위기를 훨씬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미국의 언론들이 말입니다. 1990년대인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 대부조합 파산 사태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 주택 어떤 그 상황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예, 이때 4천여 개의 어떤 주택 대부조합이 워낙 많이 파산을 해서 예, 이게 1043개나 파산한 적이 있거든요. 26.07%가 파산했어요. 주택 대부조합 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축은행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축은행과 좀 비슷한데요. 아니면 뭐 새마을금고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주택 대부조합이 이렇게까지 4개 중에 하나 이상이 파산을 했다는 것은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상황이 아마 시장 전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어떤 충격이 어떻게 퍼질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요. 예,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사고를 치게 되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기는 똑같은 원인으로 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번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해 두기 때문에 똑같은 원인으로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도 지금 이것을 보면요.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가 오면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변화나 미국의 변동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위기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